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BTS의 빅히트 공모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BTS의 빅히트가 상장하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움직였던 관련 테마주들이, 자,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오늘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Day가 명확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 BTS 테마주들이 오늘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모습처럼, D-Day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전형적인 D-Day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 점을 모르시고 끝까지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자, 이 BTS 관련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서 D-Day가 명확한 테마주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Day가 명확하게 있는 테마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 또는 총선 관련 테마주들이 대표적인 정해진 D-Day가 명확한 테마입니다. 대선이나 총선의 D-Day는 언제입니까? 바로 선거하는 그날이 바로 D-Day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총선, 대선, 그 직전에 어떤 유력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선거일이 딱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에 주가 차트는 이건 옛날에 정말 날리던 종목입니다. 이게 2007년 당시 이화공영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그때 당시 대선 테마주의 유력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정말 엄청났어요. 자,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가는 이거 점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단 한 달 만에 급등했던 게 단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BTS 관련한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빅히트 공모일이 바로 D-Day가 되면서 그 선부터 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무겁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특히 주린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D-Day가 명확한 테마주 같은 경우 왜 D-Day 이후에 주가가 빠지나, 계속 그 기대감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대중의 어떤 사회적인 관심 정도하고 민감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선거일이다 그러면 그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 직전까지 정말 뜨겁죠. 아무개 후보 우와 막 이런 분위기 있다가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선, 낙선 이렇게 흑백으로 명암이 딱 갈리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 이전하고 확실히 틀리죠. 자, 결국 이러한 부분이 증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 관련 테마주에 더 들어올 매수세 자체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잠재적으로 매도하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물량들이 계속 쌓여있던 상황에 매수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나 D-Day 관련 테마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자금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빠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D-Day가 명확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D-Day 전에 탈출해야 되는 게 이건 정석입니다. 이건 정석이에요. 그래서 자, BTS 관련한 테마주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 공모 일정 이전에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주가가 쭉쭉 상승했다가 공모 일정이 구체화되고 눈앞에 보일 시점이 되면서부터 먼저 탈출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과거의 투자 경험에서 그것을 경험하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도 똑같이 디데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이슈 끝나면 끝이다. 끝. 예,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대선, 불과 얼마 전에 총선 때 다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BTS 관련주 중에 DPC와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손오공 등의 주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뭐 DPC 올해 3월 이후부터 해서 여름까지 이거 몇 배입니까? 5배 넘게 상승했잖아요. 자, 넷마블도 이게 몇 배 올라간 겁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BTS 관련한 테마주들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쭉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테마주들도 보면 서열이 쭉 있습니다. 대장주급, 뭐 중간 등급급, 그리고 거의 따라가는 그러한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테마주의 대장이든 아니면 저 뒤에 그냥 따라오는 그러한 종목이든 중요한 것은 디데이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결정적으로 디데이가 딱 지나는 순간 주가는 냉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이슈 때문에 수혜를 입을 거야, 그 기대감에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명분이 사라져요. 자, 우리 이번 공모 일정 지나면 빅히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이전에 비해서 적어지게 될 겁니다. 뭐 경쟁률 1000대 1이니 뭐 이런 이야기 등등 해서 전 국민이 공모에 참여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잖아요. 하지만 공모 일정 끝나고 나면 잊혀지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특히 공모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전까지는 좀 예상보다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지 예상보다는 좀 열기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열기가 기대 이하라면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음날 냉정하게 더 차갑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상상상 뭐 이런 식으로 SK바이오팜 때처럼 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첫날만 시세 분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마주들의 생명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디데이가 명확한 테마주는 이렇다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그저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 우리 예전 영화들 보면 미국 영화 옛날 한 60년대 70년대 보면은 막 터프한 남자 주인공이 건달 친구하고 벼랑 끝에 누가 먼저 서나 그 자동차 레이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용기 내다가 그냥 벼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데이인 거예요. 자, 이 디데이가 명확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디데이 직전에 주가가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폭락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본 투자자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때 그게 이제 디데이 임박해서 아닙니까? 그때들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양새는 치킨 게임과 같은 테마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제로섬 도박과도 같습니다. 따먹은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그런 그 치킨 게임,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과거 뉴스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17년 1월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자, 2016년 9월에서 11월 사이 정치 테마주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한
위탁자의 99.6%가 개인 투자자였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평균 191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이란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짤짤이 하듯이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자, 191만원이면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큰 손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테마주 투자를 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투자의 길로 들어오시라, 투자의 길을 걸으시라,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테마주 투자 잘하신 분들 계세요. 분명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본인은 테마주 투자했는데 맨날 손해만 봤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방향을 아예 합리적인 투자 방향으로 바꾸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2030 투자자분들 크게 늘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테마주 투자, 그리고 이번에 빅히트 관련한 테마주 투자처럼 디데이가 명확한 투자에도, 테마주에도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냉정할 땐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마주들은 디데이가 명확한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이 빅히트 테마주, 오늘 이제 공모 일정이 마무리되죠. 이 테마주가 던지는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 이렇게 이제 IPO 대어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오면서 시장을 뜨겁게 했잖아요. 그런데 SK바이오팜 때 이후로 보시게 되면 그 SK바이오팜 때는 정말 상상 뭐 이렇게 여러 번 상한가 나왔지만 카카오게임즈 때는 따상 정도로 해서 오히려 큰 실망이 나왔어요. 그러면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관련한 디데이가 명확한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게 학습용으로 이거 거의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자, 한번 그 전후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